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022년도 최우수 꿈장 학생이고요. EBS의 희망과 용기가 되고자 하는 우진영입니다. 본인 합격했는데 어떤 전형으로 어디로 합격했는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 2023년도 2, 3학번으로 입학했고요. 고른 기회 전형 중에 연세 한마음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합격한 게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데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뭐 나는 미리 알고 있지만 그것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완전 옛날인데요. 2022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랑 국어국문학과도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약간 그런 느낌? 컬렉터. 근데 서울대는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뭐 한마음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연대. 네. 그 전형이 어쨌든 특별한 전형이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 기회 균등 전형이라고 부른다던가 이 전형은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합격한 연세대학교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연세대학교는 기회균형 전형과 연세한마음 전형이 있고요. 기회균형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처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농어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또 제가 합격한 연세한마음 전형은 이 중에서도 생활이 조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면은 기초수급 대상자였던 네. 거. 너무 밝게 얘기해서 나는 그럼 좋아요. 밝아야지. 근데 이런 전형이 있음으로써 많이 유리한가? 순서를 좀 틀어서 이게 궁금하긴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균형 전형이 막 유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지원을 하면서 느낀 거고 또 저는 아까 말했듯이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일반 전형으로도 대학을 합격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준비하면서 봤을 때 기회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그 지원자들의 풀 있잖아요. 지원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일반 전형 학생들이 지원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높다, 높은 해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해 기회균형 전형 합격자들은 일반 전형 학생들보다 항상 낮다, 저조하다라는 수치를 보이진 않는 걸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자 풀이 사실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하게 이런 기회가 되는 친구들한테는 이걸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방향?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준비할 때 내신 성적이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내신 성적이잖아요, 우리가. 성적을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해서부터 상위권을 유지한,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처음부터 듬뿍 받아온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1학년 1학기, 2학기 때까지는 꿈도 없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잘 못 잡아서 2.3이라는 다소 제가 지금 들어온 대학에 합격하기에는 저조한 내신 성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제가 나름대로 꿈도 생긴 이후에 2.3에서 1.7, 1.5, 1.3 그리고 마지막 3학년 1학기에는 1.1이라는 조금 우상향 곡선의 내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1.1이면 진짜 잘 봤다. 네, 저 그때 사회문화인가? 그거 하나만 2등급 받았어요. 본인만의 이렇게 내신 1.1까지 갈 수 있는 공부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집중과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이라는 것은 일단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 강의나 외부 학원에서 찾는 것 그리고 그걸 거기에 의존하는 것 조금은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강조하는 부분, 선생님도 인간이시니까 요거 시험에 나온다 아니면 요거 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집중하면 잘 들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메모해 놓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복습,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 내신 준비는 집중과 반복이다라는 거죠. 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하네요. 결국은 집중과 반복, 특히 반복 같은 걸 또 하기 되게 싫거든요. 사람이 공부할 때. 근데 그런 걸 되게 잘 해낸 것 같고 어쨌든 선생님한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신은 네. 말했듯이. 그러면은 수능도 궁금해요. 수능 준비도 안 하지 않았죠? 최저 있으니까. 네. 최저가 어떻게 됐었어요? 제가 들어올 때는 최저가 3합 6이었습니다. 빡세네. 네. 빡셌죠. 요즘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2하보? 2하보? 자, 그럼 수능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공부법 본인 거 네.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은 수능 준비할 때 EBS 정말 많이 활용을 했고요. 저는 특히 학원을 다니지 못했어서 EBS 강의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은 루틴, 그 수능 시간표대로 하면서 그 제 생체 리듬을 수능에 맞춰 놓는 게 나중에 수능에 가서 조금 더 내 페이스를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개념 공부 끝나고 자율학습 시간을 되게 많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냥 수능 시간표대로 수능 때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그러면은 점심 시간에 영어 듣기 시간이랑 겹친단 말이에요. 맞아. 남들은 다 이제 뭐 운동장에서 놀거나 이럴 때 저는 가만히 이어폰으로 영어 듣기를 풀면서 그렇게 수능 시간표대로 제 몸을 조금 루틴화 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능에서 좀 중요한 건 기세 같아요. 쫄지 않는 것. 수능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덜컥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내가 모르는 문제, 영단어, 유형 이런 게 나왔을 때에도 이번 평가원 제법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세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수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공부할 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나 이거 다 알아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개념을 놓치기 십상이니까 시험을 칠 때 기세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엄청난 인프라들을 제공받았을 텐데 고3이라면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형편이었죠. 네. 어땠어요? 그때 이야기 그냥 본인이 어땠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되게 유명 인강 듣고 학원을 다니고 그런 조력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저와 다르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 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막함 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엄청 불안했어요. 저 불안해서 손 떨려가지고 막 보건실에 누워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불안함들이 제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편견이라든가 오해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래도? 있었어요. 이게 일화가 있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어떤 친구가 제가 이렇게 자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근데 쟤는 선생님한테 맨날 저렇게 불려가서 쟤만 저렇게 뭐 상담해주고 면접 시연해주고 이런 거 제 기균이어서 더 잘 보내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상처를 잘 안 받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기균 쓰는 건 맞지만 내신 1점대 중반을 가지고 있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혹시 그거 말한 친구가 전교 1등이야?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때 뭔가 딱 이렇게 무릎을 딱 쳤어요. 맞네. 이렇게 저런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것도 결국은 대학이 만든 거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 대학의 인재상과 좀 부합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은 성적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잖아요. 혹시 만약에 고른 기회 전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상처를 받으신다면 전혀 받을 필요 없고 그 친구들이 뽑는 게 아니라 대학이 뽑고 대학이 인정하는 인재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EBS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EBS에서 어떤 강의들을 잘 활용했고 후배들한테 추천할 만한 거 뭐 이런 거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내돈내산은 아니지만 내듯 내추 해가지고 하자면 첫째 국어에서는요.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 통해서 언어와 매체를 제가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응시를 했었는데 그 개념 쌓는 데에서는 정말 윤혜정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과 친절하신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남궁민 선생님의 개기일식이라고 굉장히 그 수능에 나오는 문학을 엄청 잘 맞히시는 선생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서 조금 문학을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좀 가장 어려워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하영 선생님의 전지적 출제자 시점 들으면서 친절한 하영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탐구 중에 저는 동아시아사를 응시했는데 정선아 선생님의 동아시아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찐 리뷰라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OT도 막 출연을 그랬다며. 네. 어떤 거? 저는 윤혜정 선생님의 2024년도 수능 개념의 나비 효과랑 2025년도 수능 개념 이하영 선생님의 전지적 출제자 시점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봐 주세요. 아, 관종이야. 꿈이 있어요? 네. 명확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EBS를 대표하는 스타 강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Like 윤혜정? 예스. 롤모델이시죠. 그러면 혹시 실제로 이배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스튜디오예요. 여기가. 네. 뭐 짧은 개념 뭐 한 1분 뭐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시연? 해보겠습니다. 치읓이 나왔어. 분명 티귿으로 끝나는 밭이라는 단어가 이랑이라는 with라는 이 형식 형태소 이를 포함한 조사가 뒤에 오니까 여기서의 이랑은 with라면 요거는 이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이 있는 이 이랑, 즉 형식 형태소라는 이 문법적인 기능을 띠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뜻이 있는 이랑이라는 단어랑 합쳐지니까 어때? 이렇게 국외음화가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은이 첨가되어서 반니랑이라고 발음이 되었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지 아, 제 발음 좀 할 줄 아는 아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 고른 기회, 뭐 기획인 등 이런 전형들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후배들한테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되게 많이 이루어온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꿈들이 제가 그 상상들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꿈이 막 주술적이거나 예언적인 힘이 있어서 그걸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방향이 잡히니까 생활기록부에 세택을 뭐 어떻게 써야 될지가 잡히고 또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행복하겠지? 이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니까 원동력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 꿈 자체가. 맞아요. 원동력이 돼서 좌절했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복돋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구모시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이 꿈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꿈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나는 진짜 제일 부러운 게 진영 학생을 보면서 멘탈. 이게 이런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릴 수 있단 말이야. 상처도 잘 받을 수 있고. 물론 본인 상처받은 얘기도 아까 잠깐 했지만은 그랬을 때 이겨내길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명확하게 딱. 일단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또 나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휘둘리고 좀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떨리고 멘탈이 상하는 건 제가 좀 덜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견고히 만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멘탈을 좀 잡고 멘탈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이러는 것은 내 스스로가 불안하고 견고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영 학생.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Skip myself and do it proudly. Not a doctor, not a lawyer, not a scholar, not a saint, not an asset to employers, not a...